안녕하세요. 영끌, 비트, 생계형 대출자들이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움직임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이제 증가세였다고 하고요. 뭐 그래도 경매 시장에 이제 각종 유튜브나 각종 전문가들이 나서서 경매 시장이 되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작년 9월 달에 5,521건으로 연중 최소치였는데 10월 달에 6,196, 11월 달에 6,804건 되었다고 하고요. 예. 뭐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예.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실무 경제 불확실성하고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법원 경매 시장의 물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응찰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작년 12월 법원 경매 전국 평균 응찰자 수가 5.1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2021년 중에서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낙찰률도 42.7%로 연중 최저치를 보인답니다. 예. 뭐 낙찰률도 이제 100%로 뭐 전달 104%에 대비해 가지고 하락했다고 하고요. 예. 뭐 통상 이제 경매 입찰자들도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데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부담이 더 커지니까 경매 시장에도 똑같이 찬바람이 분다라고 이제 봐야죠. 사실상 이제 한동안 경매 시장도 이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죠. 예. 뭐 또한 이제 지금 뭐 대출 이자가 이제 되게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30대들의 연끌이 끝났다라는 말도 있고 거래 안팎 때문에 젊은 층의 매수가 이제 되게 줄었죠. 예. 뭐 지금 현재 2021년 중에 작년 11월 달에 최저 수준이라고 했는데 뭐 12월 달에 더 떨어지고 있고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죠. 뭐 어떤 이들은 뭐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서울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뭐 불패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뭐 호가, 조작, 자전거래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거래가 실종됐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고 난 이후에 가격 하락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다만 그게 언제 시점부터 이제 그 여파를 보일지에 대한 그 시점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결국에는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 기준 인상 그리고 DSR 규제 그리고 시중금리가 이제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한동안 부동산 관련한 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형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호가조차도 가격이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에서 8건이 가격이 내렸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착시 현상이다, 뭐 집값 안정이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데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연끌족들은 당황하고 있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서서히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건 중 3,747건이 하락 거래라고 합니다. 전체 5,541건 대비해서 67%에 해당되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서초구의 뭐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무 84가 뭐 39억 8천에서 39억으로 거래돼서 뭐 최고가 45억보다 5억이 떨어졌다. 뭐 하남의 미사 아파트가 15억 7천에서 뭐 12억으로 뭐 3억 7천 떨어졌다. 뭐 여전히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뭐 앞전에 대치 엄마 아파트 40% 하락 뉴스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 또한 40%그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저는 이제 들리더라고요. 당분간 앞으로 몇 년간 혹은 그 이상은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뭐 비트코인 가격,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뭐 물론 뭐 3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와 대선 사이 그 몇 달 동안은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또 억지로 만들지도 모르죠. 근데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는 미국 금리 인상 뭐 각종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심상치 않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다 안 된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을 내보이는 이들도 많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은 3월하고 6월 달에 있는 선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선거 때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온갖 펌프질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뭐 지금도 상승 추세가 여전하다라고 얘기하는 뉴스들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간다. 결국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왜? 이자가 눈덩이처럼 점점 더 불어나서 커져서 사람들의 목을 조를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당장의 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득이 줄고 이자가 늘어나고 물가까지 올라서 당장 우리 생활은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웬 말이고 주식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사실상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동안은 저금리 때문에 너무 쉽게 자산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한숨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에 밤잠 못 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이 조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감당 안 될 거라는 거죠. 감당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아직 1월이죠. 2022년 시작한 이제 1월달이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충격과 혼란과 쇼크가 있을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한국 기준금리는 1.25%. 아직 여전히 저금리 상태라는 거죠. 저금리 상태인데 시중금리는 폭등을 하고 있고 6%, 7%, 8%그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 상황이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지금 현재 5채 가지고 있고 3채 가지고 있고 7채 가지고 있고 10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그 집들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라는 게 되게 충격이었고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도 좀 숨죽여서 두려워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우리 사회에 큰 교훈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겠고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에 어떻게든 자신의 재능을 더 쏟을 생각 생업에 좀 더 집중할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일상을 더 잘 지켜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뻔하고 되게 특별할 거 없는 말씀이라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엄중하게 내다보고 보수적으로 항상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자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